오늘의 주제는요, 남성 성기능 장애입니다. 사실은 남성 성기능 장애, 질환인데요. 아직 우리나라, 특히 이 이제 텔레비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거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하고 여자를 정해서 부부의 언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적절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유대감을 거쳐서 우리가 뭐죠? 우리가 부부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수태를 해서 이세를 놓고 또 그 이세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가 계속 번창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해지는 게 우리 부부의 생활이죠. 그럼에 있어서 이 성기능은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기능은 말 그대로 장애는 질환이라는 얘기죠. 물론 성기능 장애 자체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당뇨가 있었다, 고혈압이 있었다, 혈관 질환이 있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를 해야 된 질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3대 욕구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욕구,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되는 욕구, 그 다음 제대로 배설을 해야 되는 욕구 중에 이게 중요한 거 하나라는 얘기죠. 이 자체도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인간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기능 장애는 먼저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성기능 장애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기부전은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면 정의를 잘 모르고 막 병원에 조용히 쫓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정상적으로 부부간에 정상적인 부부 성생활을 유지하다가 남편이 어느 날 하루 과음을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발기가 안 돼요. 이거 내가 발기부전 아닌가? 사실 우리 또 이 발기란 거는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또 혈관, 근육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 발기부전이라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정말 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발기부전의 정의는요, 우리가 강직성 발기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유지가 안 되는 게 전체 부부 잠자리에서 50% 이상이 되고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기부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내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보면 그 발기부전은 자연적인 발기부전이다, 또 초자연적인 발기부전 이런 벌써 언급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성이라는 히포크라테스도 승마가 발기부전의 원인이다, 이렇게 또 기술한 바가 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아시죠? 이분이 발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요, 음경은 그 주인의 뜻에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남성의 발기라는 게 내가 발기해야지 그런다고 발기가 되고 지금은 내가 발기되면 안 돼 그런다고 발기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중세 때부터 우리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만큼 중요한 본능이란 얘기죠. 중세 페르시아에서는요, 심장, 위, 혈관, 뇌, 정랑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하고 연관이 있다. 또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요즘 현대로 보면 시민성 발기부전이죠. 과음, 또 수분 공급, 신체적인 건강 상태 때문에 발기에 문제가 생긴다. 1936년 들어서 러시아에서요, 음경 보형물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발기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음경에다가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이거 없으면 뭘 하죠? 틀니를 하죠. 아니면 요즘 같으면 임플란트를 하죠. 우리 그 음경에다가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좀 정확하게 이런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의 뼈라든지 연골 같은 걸 넣는 이식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감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의 부족한 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발달을 해서 뭐 1973년에 실리콘으로 이제 만드는 것, 80년도 뭐 이런 것들이 응경 보형물에 대해서도 계속 발전을 해와서 이것은 제가 오늘 강의 중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실은 여기 대해서는 그 남성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크게 원통 3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큰 원통을 우리가 응경해면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래에 작은 면통이 요도해면체입니다. 이 요도해면체는 우리가 소변이 나가는 길이 중요한 요도를 감싸고 있고요. 응경해면체에는 큰 동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응경해면체 주변을 백막이라는 딱딱한 막이 싸고 있고 그 바깥으로 2개의 더 막이 응경해면체를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우리 몸이 그렇죠. 어떤 장기에 피는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고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응경해면체로 들어온 동맥이 들어온 피가 응경해면체 바깥 정맥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남성의 그 음경의 그 해부학적인 기준이고 이것이 이제 발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신경이요. 우리가 소변 보는 신경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특히 소변은 척추하고 우리 요추하고가 큰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기도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있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서로의 이 코오디네이션에 의해서 발기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발기는요, 크게 3종류의 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사성 발기라고 하는데 반사성 발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어떤 피부에 접촉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발기를 반사성 발기라고 하고요. 2번째는 시민성 발기. 우리가 뭐 그렇죠. 아름다운 자신의 배우자를 보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거나 생각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면 발기가 되는 게 시민성 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부 잠자리, 부부의 성생활에서 발기는 이런 반사성 발기와 시민성 발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 상황이 그렇겠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좀 더 다른 종류의 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야간 응경 발기입니다. 이 야간 응경 발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기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의 건강에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 본인도 모르게 하룻밤에 3번 내지 5번 정도 발기가 일어납니다. 한 번 발기가 되면 5분 내지 10분 정도 발기가 유지가 되고요. 특히 이거는 그 렘슬립이라고요.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주로 우리가 꿈을 꿀 때 발기도 같이 일어납니다. 한 번 되면 한 20분 정도 이제 발기가 지속되기도 하고요. 이 야간 응경 발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발기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남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깰 때 보면 건강할 때 보면 특히 청년 뭐 또 중년 때까지는 일어나면 아침에 발기가 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모닝 이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야간 응경 발기가 하룻밤에 3번 내지 5번 되다가 마지막 발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잠을 깨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응경 발기가 생기는 이제 기전을 보면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죽 주머니에 물을 꽉 채워서 단단히 조우게 되면 가죽 주머니가 딱딱해지겠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경 해면체로 동맥을 통해서 피가 빠르게 유입이 되고요. 피가 유입이 되면 그 응경이 어느 정도 커지다가 이 백막에 탁 닿게 되면 더 이상 커지지 못하니까 내부 압력이 증가되니까 아무래도 백막하고의 압력이 증가되겠죠. 그 순간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정맥은 피가 빠져나가지 않게 꽉 조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꽉 찬 상태가 바로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그 발기가 된 상태고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응경 해면체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의 자극이라든지 뭐 공상, 심리적인 어떤 환상,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응경 해면체가 확장이 되고 동맥으로 피가 들어오고 그럼 해면체가 늘어나는 동시에
그 음경 해면체인 정맥이 소변을 빠져나가지 않게 꽉 조으면서 백막이 꽉 차게 되면 정말 단단한 그 발기가 일어나고요. 자, 발기부전은 유병률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한 20% 정도가 겪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특히 우리나라 남성 같은 경우는 이런 남자의 어떤 성기능 자체가 본인의 어떤 뭐 가부장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학 통계상에서는 뭐 한 20%의 발기부전 환자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나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30 내지 40% 정도의 발기부전, 물론 정도 차이는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보면요, 40세 이상 성인 남성의 40%가 발기부전,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있어서 한 200만 명 정도 추산하는데 제가 보면 한 2명 중에 1명은 발기부전이 있는 겁니다. 이 발기부전은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60대의 경우에는 30대에 비해서 11배 정도 발기부전의 빈도가 높은데 남자들은 이런 이제 발기부전이 무슨 어떤 뭐 당뇨라든지 노화 이런 것 때문에 오면 굉장히 좀 위축이 되고 또 심지어는 부인한테도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이 방송 보시는 그 전국의 부인, 사모님들 신랑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우리 신랑이 혹시 위축된 게 아닌가. 최근 우리는 한 1, 2년 사이에 너무 그 부부 성생활을 안 했던 게 우리 신랑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랑이 다른 질환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겉으로 드러내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부부라면 진솔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발기부전의 그 원인하고 분류를 보면요. 크게 시민성 발기부전, 마음의 병이죠. 물론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라는 게 사실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뭐 교감신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오는 건데요. 시민성 발기부전이 전체 발기부전의 한 30~4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기질성 발기부전. 우리가 이제 발기가 되려면 여러 가지 신경도 튼튼해야 되고 또 동맥도 튼튼해야 되고 정맥도 튼튼해야 되고 호르몬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있는 유도장애, 또 동맥에 문제가 있는 축만장애, 정맥에 문제가 있는 저장장애, 그 다음 내분비성 발기부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성부터 한번 볼까요? 시민성 발기부전은요.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든지 또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든지 성적인 공포가 있다든지 또 육체적인 매력이 결여가 됐다든지 하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요. 뭐 마음의 병이 아니라 아까 제가 왜 발기가 일어나려면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기를 주로 유발시키는 신경은 부교감신경이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극치감이 이루고 사정이 되면 다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심리적인 그 불안감 영향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시민성 발기부전의 특징은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에 따라서 발기 능력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멀쩡했던 사람도 최근에 큰 충격을 받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기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시민성 발기부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야간 음경 발기나 이런 건 다 정상일 거예요. 발기되는 기전은 정상인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한번 위축이 돼서 여기 대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평생 그냥 발기부전으로 살게 되는 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질적인 거, 정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 가장 많은 게 신경, 우리가 이제 뇌나 척추, 말초 그 신경 질환이 있거나 수술 받게 되면 그쪽으로 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신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면 발기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유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발기부전이 있고, 그 다음 내분비성, 내분기의 장애.
그러니까 특히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거나 뭐 남성 갱년기가 되거나 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발기부전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혈관, 뭐 혈관은 많겠죠.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고 때문에 동맥이나 정맥에 손상이 있어서 올 수 있고, 이런 그 혈관성으로는 발기부전이 있고, 발기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이에요. 이뇨제라든지 뭐 고혈압약, 향정신성 의약품, 우리가 술도 알코올이죠. 과도한 음주, 흡연, 마약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약물 때문에 오는 발기부전은 우리가 그 약물을 차단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이 어떤 발기에 영향을 미치면 생각하면 약 종류를 바꿔보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 우리가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발기부전에 올 확률이 2배 높고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발생률이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심장 고혈압 문제를 해결하면 삶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삶의 질도, 또 삶의 질만 좋아지나요? 건강한 부부 생활도 더 영위할 수 있어서 화목한 가정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당뇨인데요. 당뇨가 있는 중년 남성의 반은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당뇨는 하나 또 안 좋은 점이, 당뇨 때문에 온 발기부전은요, 우리가 당뇨가 치료가 되고 상태가 좋아져도 발기부전은 의학적으로 비가역적이에요. 당뇨가 원인이 돼서 발기부전이 왔는데 당뇨는 좋아졌더라도 발기부전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각별하게 당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발기부전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놔둔다 그래서 죽는 질환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나이 30인 사람이 발기부전이 온 거하고 나이 90이 된 분이 발기부전 온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발기부전의 진단은 환자의 정신상태, 건강상태, 사회적인 지위, 또 환자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진단을 하고 또 맞춤 치료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시민성 발기부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발기하는 그 기전 자체는 뭐 신경이나 혈관 이런 건 다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야간 발기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이게 자는 새에 계속 체크를 해서 얼마나 커졌고 발기된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고 얼마나 단단한지를 다 체크하는 리지 스캔이라는 걸 3일 밤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하는 검사가 있고요. 발기부전의 이제 위험 인자는 뭐가 있겠나요?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발기부전이 증가되니까 40세 이상. 두 번째, 뭐 제가 우리 방송 중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흡연, 과도한 음주, 뭐 불법 약물, 마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치명적이거든요. 그다음 심혈관 질환, 그다음 호르몬, 당뇨병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수면 무호흡증, 또 남성 갱년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신경학적으로 뭐 골반의 이상, 전립선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의 위험 인자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뭐 또 하나는 결혼 생활하는데 서로 부부가 화합이 안 되는 경우, 마음이 안 맞는 경우, 이런 게 발기부전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인자고요. 또 여러 가지 약물들,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의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가장 쉬운 거는 우선 원인이 되는 거를 판명하면,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서 그랬다, 약물이 그랬다, 그런 약을 끊고 병을 해결하면 됩니다. 우선 그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 뭐 여러분 다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담배 끊어야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발기부전이 생길 확률이 2배 높죠. 방광암 생길 확률이 4배 높죠. 폐암 생길 확률이 4배 높죠. 이 담배를 왜 핍니까? 또 주변 사람한테도 영향 줄 수 있죠. 우리가 금연을 하면요, 흡연 때문에 온 발기부전 환자의 한 50%가 6개월 내에 좋아집니다. 또 과음은 발기의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억제할 뿐더러 성욕 자체를 좀 억제하고요. 살찌면 안 되죠. 살찐 사람들이 발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발기부전 올 확률이 2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유산소 운동, 또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규칙적인 부부 잠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심리치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민성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다음 이제 약물 치료인데 사실 과거에는 제가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뭐 비아그라라는 약이 나온 이후로 뭐 다양한 제가 성분명으로 얘기하면 실드나필, 뭐 타다라필, 발데나필, 미로데나필 뭐 이런 약, 타다라필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어떤 약이 나한테 잘 맞는지 전문가와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도 안 되면 성기에다 직접 주사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당뇨처럼 이렇게 작은 바늘로 개발이 돼서 필요할 때 이렇게 성기에 주사 놓는 방법이 아무래도 통증도 있고 흔히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혈관에 손상이 된 분들은 동맥이나 정맥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경보형물. 사실 이 음경보형물은요, 이렇게 산업재해 받으신 분들 또 이런 분들 교통사고 받으면 척추손상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음경보형물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성 성기능 장애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터부시할 것도 아니고 금기할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이런 문제는 부부간에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원인 질환이 없는지 찾아보고 해서 좀 더 건전하면서 건강한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뤄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성 성기능 장애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근데 발기부전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건 뭐 이제 과거에는 의학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그 포스트 스탬프 테스트라고 우표 있죠. 우표가 이렇게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야간 음경 발기가 남성의 건강의 척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기 전에 우표를 이렇게 그 남자들 성기 이렇게 감고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남자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표가 다 이렇게 뜯어져 있겠죠. 왜냐하면 야간 음경 발기가 일어났다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는 방법이 과거엔 의학적으로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군요.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도 꼭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예, 남성 성기능 장애는 말 그대로 질환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또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또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사실 제가 남성 성기능 장애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짧게 여성 성기능 장애와 그리고 우리 중년 남성들의 고민인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